손톱. 네 이름은 앞으로 손톱이다. 2025년 대한민국 스크린에 하나의 질문이 던져졌다. 60대 여성의 몸으로 액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아무나 주워다가 이 일 저 일 시키는 것 같아. 우리 일은 악성벌레 퇴치하는 신성한 일. 레전드라더니 머리도 세고 주름도 지고 벌써 이렇게 늙으면 어떡해. 배우 이혜영은 영화 파과를 통해 그 질문에 온몸으로 답했다. 내 눈앞에 띄지 마. 오래 살고 싶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닌 시대의 편견을 향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40년 연기 인생은 이처럼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고 관습의 질문을 던져온 여정이었다. 나무 묻었어요? 군사 독재 시절 스크린 속 여성의 몸이 도구로 전락했을 때 그녀는 시스템의 심장에서 가장 도발적인 목소리를 냈다. 재벌가의 여제로, 비정한 어머니로, 고독한 킬러로. 그 수의사는 지켜줘야 될 대상이고 난 최소의 쓰레기. 그녀는 스크린 안팎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연기하는 동시에 그 너머의 인간을 탐구해왔다. 이것은 한 위대한 배우의 연대기이자 격동의 시대를 관통해온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화상에 대한 이야기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유신이라는 이름의 긴 겨울을 지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검열되던 시대. 그 암흑 속에서 한 천재 감독은 불꽃처럼 자신의 영화 세계를 불태웠다. 한국 영화사의 거장 이만희. Do you have maybe $30? I'm Hood. Nice to meet you, I'm Mayla. 그의 영화는 시대의 그늘을 외면하지 않았다. Do you want me? 그리고 그의 곁엔 영화 촬영장을 놀이터 삼아 자란 어린 딸이 있었다. 배우 이혜영, 그녀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1975년 아버지는 유작 산포 가는 길에 편집을 마치고 4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13살 소녀에게 남겨진 것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위대한 예술가의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상실의 공간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인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연인이자 그의 페르소나였던 배우 문숙. 그녀는 이혜영보다 불과 8살 많은 사실상의 젊은 새엄마였다. 한 남자를 향한 사랑과 예술적 교감, 그리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남긴 비극. 이 세 가지 감정은 피보다 진한 유대를 만들어냈다.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넘어 예술과 상실로 엮인 두 여성의 관계는 이혜영의 삶이 평범한 서사를 거부하고 한편의 영화처럼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처음 선 곳은 스크린이 아닌 연극 무대였다. 1981년 18세의 나이로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데뷔. 그녀는 혹독한 무대 훈련을 통해 배우로서 가장 중요한 무기를 연마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허스키한 목소리와 발성, 그리고 공간을 압도하는 신체적 존재감. 이 모든 것은 훗날 그녀를 동시대 배우들과 구별짓는 결정적 차이가 된다. 아버지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배우 이혜영의 역사는 바로 이 무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1980년대 대한민국은 여배우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기형적인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군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서울의 봄은 이상 기후를 맞기 시작한다. 1980년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발생한 희생자 수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광주의 비극을 뒤로하고 정권은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 해답은 사르시스 정책이었다.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 앞자의 그 S 세 개를 따서 우리가 이 3S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보통 어떤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화려한 볼거리로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 이 기묘한 당근과 채찍 속에서 한국 영화계는 깊은 모순에 빠져든다.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목소리는 잘려나갔지만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는 스크린은 활짝 열렸다. 이 기형적인 풍요 속으로 한 명의 압도적인 신인 배우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당신 혹시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에서 이혜영 신이 혼미해진 감적인 무대, 고혹적인 분위기. 이혜영은 80년대 스크린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배우였다. 그녀는 시대의 욕망을 온몸으로 채워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백상예술대상 여자 신인상 1989년엔 백상 여자 최우수 여자 하지만 그녀는 스크린 속 비련의 여주인공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상처 입은 여성들의 삶을 연기하며 평단의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1988년 그녀는 시대의 심장을 향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탄을 던진다. 독재정권이 여배우를 창녀처럼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자신의 육체를 도구화하려는 남성 중심적 시선과 그 뒤에 도사린 정치적 폭력의 본질을 꿰뚫어본 한 페미니스트의 지적인 저항이었다. 그녀는 스크린 안에서 소비되는 동시에 스크린 밖에서 그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녀의 몸은 억압의 대상인 동시에 저항의 주체가 되고 있었다. 그녀의 저항은 스크린 안에서 더욱 대담한 형태로 폭발했다. 장선우 감독의 날카로운 사회 풍자극 성공시대. 그녀는 남성을 욕망의 도구로 삼아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성소비를 연기하며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허상을 조롱했다. 그리고 1988년 그녀는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가장 파격적인 도전을 감행한다. 영화 사방지. 남성과 여성이 한 몸에 존재하는 역사 속 기인을 연기한 것. 이것은 단순한 역할이 아니었다. 시대가 강요하는 여성성을 거부하고 성별의 경계 자체를 무너뜨린 전복적인 예술 행위였다. 1980년대 대한민국이 가장 보수적이고 억압적이었던 시절, 배우 이혜영은 자신의 몸을 가장 급진적인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었다. 1990년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억압의 시대가 가고 문화적 다양성이 폭발하던 시절, 이혜영은 또 한 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한다. 1991년 새롭게 문을 연 민영방송 SBS. 그녀는 메인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로 발탁된다. 배우가 뉴스의 중심에 선다는 것. 이것은 방송가의 오랜 관습을 깨는 파격적인 실험이었다. 하지만 시대는 아직 그녀의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정말 욕을 많이 먹었다는 그녀의 고백처럼 앵커 이혜영은 대중의 낯선 시선 속에 10개월 만에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앵커 도전의 실패 이후 그녀는 잠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시대가 끝났다고 속단했다. 하지만 이것은 후퇴가 아닌 더 깊은 우물을 파기 위한 숨고르기였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인 연극 무대로 돌아갔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대신 관객의 날숨까지 느껴지는 무대 위에서 연기의 본질과 마주했다. 수많은 상들이 그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배우 이혜영은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곧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과 함께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02년 긴 침묵을 깨고 이혜영은 스크린으로 돌아왔다. 운반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복귀는 조용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아줌마, 내가 호구로 보여? 류승관 감독의 피도 눈물도 없이 그녀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전직 복서, 경선이 되어 피와 눈물과 비명이 난무하는 생존의 싸움판으로 뛰어들었다. 이것은 남성들의 세계에 잠시 들른 여성이 아니었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누아르 장르의 심장을 관통하며 여성 서사의 새로운 가능성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건이었다. 80년대 자신의 몸을 대상화하던 시선에 저항했던 그녀는 20년 후 그 몸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스크린의 여제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스크린을 평정한 그녀의 카리스마는 브라운관으로 옮겨와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장악했다. 2004년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녀는 자기애와 모성애 사이에서 파멸해가는 비극적인 톱스타 오드리를 연기하며 단순한 악역을 넘어선 입체적인 캐릭터를 창조했다. 2009년 꽃보다 남자의 무자비한 재벌 총수 강희수는 그녀를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의 대명사로 만들었다. 당신이 내 딸 버린 여자야? 그리고 2018년 마더에서는 위태로운 딸을 지키는 위대한 어머니, 차영신으로 분해 시청자들의 눈물을 훔쳤다.
이혜영은 TV 드라마 속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제의 원형을 완성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때로 주인공을 압도하며 극의 무게중심을 뒤흔들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 그녀의 개인적인 삶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대중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그녀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삶의 여러 굴곡을 겪어내야 했다. 하지만 이혜영은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영이라는 용광로에 쏟아부었다. 특히 연극 무대는 그녀에게 안식처이자 치유의 공간이었다.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메디아가 되어 배신의 고통을 절규하고 헤다 가블러가 되어 사회적 억압에 몸부림치며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보편적인 예술로 승화시켰다. 배우 이혜영에게 연기는 직업이 아닌 삶 그 자체였다. 40년의 경력, 최고의 자리에 오른 배우, 모두가 그녀가 안전한 길을 갈 것이라 예상했을 때 이혜영은 다시 한번 가장 낯선 세계로 걸어 들어갔다. 바로 홍상수 감독의 영화 세계였다. 정해진 대본도 극적인 사건도 없는 그의 영화들. 그녀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우가 아닌 인간 이혜영의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40년간 쌓아온 연기의 기술과 페르소나를 모두 해체하는 과정. 그곳에서 그녀는 역설적으로 가장 완전한 자유와 만났다. 그리고 대중과 평단은 이 거장의 용감한 자기 해체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연기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2025년 그녀의 40년 연기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결정체로 완성된다. 영화 파과 60대 여성. 우리 이름 악성벌레 퇴치라는 신성한 이것은 한국 영화계의 오랜 금기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남성 중심의 액션 장르와 나이 든 여배우를 향한 보이지 않는 차별, 에이지즘이라는 두 개의 벽을 동시에 허무는 시도였다. 쓸모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녀의 처절한 외침은 단지 극중 캐릭터의 대사가 아니었다. 나이 든 여성을 너무나 쉽게 소모하고 배제하는 산업을 향한 베테랑 배우의 통렬한 항변이었다. 세계는 이 전례 없는 도전에 열광했다. 1988년 여배우를 정당하게 보라고 외쳤던 그녀는 37년 후 스스로 가장 강력하고 주체적인 여성 캐릭터가 되어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다. 이혜영이 스크린에서 쓸모와 생존을 위해 싸우던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경랑에 휩싸여 있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권위가 무너지고 책임성에 대한 대중의 준엄한 요구가 터져나왔다. 모든 배우들의 꿈은 나일 것이라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오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 넘게 치열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온 장인의 자부심이자 실력 없는 자들이 권력을 누리는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일침처럼 들렸다. 한 배우의 예술적 여정이 이토록 시대의 맥박과 정확하게 포개지는 순간은 흔치 않다. 이만희의 딸로 시작해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기까지 배우 이혜영의 여정은 시대의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관습의 경계에 도전하며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기록이다. 그녀는 한국 영화 속 여성 재현의 지평을 넓혔고 나이든 여성 배우의 가능성을 재정의했다. 그녀는 단지 위대한 배우가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힘이며 그녀의 얼굴은 현대 한국 영화의 역사 그 자체다. 타협하지 않는 예술성으로 시대의 심장을 관통해온 대체 불가능한 얼굴. 그녀의 이름은 이혜영이다.